네, 오늘도 바바요 선생님 모시고 B급 작전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바바요 선생님이 말이죠. 이 B급 작전판의 마지막 딱 코스죠. 네네. 해외 연수. 네, 3차 교육 마지막 연수. 3차 교육을 스페인으로 갔다 오셨다고요. 바르셀로나 와. 다녀왔어요. 12일 동안 12일 동안 거의 예. 한 2주 가까이 바르셀로나를 가서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그 팀에 그쪽 팀에 대한 뭐 제가 볼 때 철학도 보고 그리고 훈련 세션도 보고 또한 경기도 소화하고 보고. 예, 예. 그러면 바르셀로나로 가셨으면은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 그렇죠. 이겠네. 그 지역 연구팀이니까. 그쪽하고 좀 1시간 내외에 있는 지로나 구단. 지로나 구단하고 에스파뇰 그리고 바르셀로나. 좋겠다.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그 훈련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다 코스가 있군요. 바르셀로나는 훈련은 공개를 안 해요. 좀 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네. 공개해도 잠깐 10분 15분 정도.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에스파뇰하고 지로나를 한번 근데 지로나 가서 풀 훈련을 다 봤어요. 1시간 40분 동안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전술적으로 다. 어허. 그게 그거는 큰 도움이 된것 B급 지금 라이센스 과정이어서 축구협회가 뭘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KF하고 아마 이렇게 MOU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겠죠. 교육 자체가. 예, 그래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감사하게도 부탁을 한 것 같아요. KF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사에. 궁금했던 게 네. 이런 거죠. 일반적인 저희도 막 가가지고 저희 네. 훈련한 거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냐? 잘려요. 그러니까 지금 P급 자격증 이 라이센스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MOU를 그렇죠. 맺어서 갔다. 사전에 좋았겠네요. 그러면. 사전에 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는 디렉터 쪽에서 나와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또 교육하는 게 또 있고요. 그 팀의 철학하고 뭐 문화 뭐 이런 것들 많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팀에 있는 라커룸 뭐 원정 라커룸 뭐 이런 것부터 싹 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많이 보고 온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 상호 형 막 이제 어마어마한 팀 막 나중에 막 그러지 마세요. 경기도 너무 막 너무 바르셀로나 경기도 보셨나요? 봤어요. 레알 베티스하고 할 때 5대0 경기 봤어요. 종경이 많이 보셨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만 그래요? 캄프누죠 거의. 깜누. 캄프누가 네.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리모델링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 못 쓰고 올림픽 몬주익 구장. 옛날 몬주익 구장. 구장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뭐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축구 수준이 하이 클래스 정말 하이 클래스. 그 현장에서 보기가 정말 아까웠죠. 같이 가서 봤으면 참 기가 막혔어요. 대신 거기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쫙 담아가지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피콜 라이센스 과정의 마지막 끝판왕을 이제 해오시고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바 선생님에게 제가 오늘 듣고 싶은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뭐냐? 정말 이제 오늘 저희 금요일이니까 이틀 뒤네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큰 게 하나 옵니다. 큰 게요? 아스날과 토트넘. 와. 이게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북런던 더비. 네. 어마어마하죠. 뭐 북런던 더비라는 그 말 자체가 기대감을 주잖아요. 어떻게 네, 될까? 그렇죠. 워낙 100년 정도의 막 세월 동안 싸워왔던 팀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번 시즌 더욱 더 막 기대가 막 폭발하는 것 같아. 이게 두 팀 다 지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지 않고 있고 둘이 나란히 지금 4승 1무. 4승 1무. 예. 그런데다가 지금 스타일도 똑같죠. 거의 그쵸. 뭐 결이 뭐 거의 똑같죠. 맞아요. 그 포스터 감독이 오면서 토트넘 축구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예. 라인 자체가 없는 후방 라인 자체가 없어요. 올려버리고. 다 올려버리죠 전방에다가. 네. 예. 그럼 아스날도 예. 아르테타 감독이 올리고. 음. 그러면 서로가 올리고 음. 상승세 하늘에서 부닥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한 팀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팀은 연패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최악의 일정들 상황. 보면 예, 최악이 왜냐하면 이런 최악의 큰 상황. 경기에 지면 여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물론 뭐 무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 가서는 아마 승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남아공 월드컵 여러분들 언제 있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남아공 월드컵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토트넘이 원정 가서 리그에서 네. 아스날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리그에서 토트넘이 원정 가서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나요? 그럼요. 그게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리그 원정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토트넘 팬들도 이런 거 지긋지긋하다야. 좀 깨자. 근데 이번에 더 기대가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이번에 너무 좋잖아. 뭐 이런 이제 느낌. 그래서 이 경기를 피콜 라이센스의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는 최고봉의 지금 마지막 과정. 논문만 쓰면 끝나시는 거죠? 11월에 이제 논문만 쓰면 끝나죠. 11월에. 나중에 논문 완성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지금 안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바요 선생님의 이번 주말 큰 거 이틀 뒤에 열리게 되는 자 아스날과 토트넘 경기를 이제 말씀 좀 드릴 텐데 분석 오늘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빨간 팀이 이제 홈팀 네, 아스날. 네. 색깔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원정팀 토트넘. 토트넘인데 네. 자 총평 일단 짧게 먼저 한 팀씩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홈팀부터 아스날의 이번 시즌 총평 짧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스날은 전 시즌하고 지금 시즌하고 현재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스날이 아스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라야가 왔고요. 네. 그리고 라이스가 지금 중원을 지금 두텁게 해주는 거. 맞아요. 또한 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흠이라면은 하베르츠가 좀 더 자기 역할을. 이 아스날 축구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일단 흠이긴 한데 뭐 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흠. 그렇죠. 사카, 제수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크게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백포 라인 자체도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괜찮다, 네, 좋다. 네, 네. 사실 뭐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시즌 좋은 축구로 2위까지 했던 팀이니까 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자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토트넘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후방 자체가 없어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을 백스를 섰었고, 그렇죠. 그리고 후방을 두텁게 했었고 카운터를 노렸는데 지긋지긋했어요. 이 후방 2선 자체가 없어졌어요. 또한 이 와이드 측면이 없어졌고, 이 지금 전방하고 이 중원으로 다 몰아놨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저는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호불호가 명확하게 있다. 뭐 아니면 도다 정말. 근데 지금 뭐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설마 계속 모로 가게 했죠. 뭐로 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이제 아스날 리버풀 제가 만나는데 정말 포스타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할지 또한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줄지 아니면은 그대로 그치.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를 그대로 밀고 갈지. 아스날 전에. 예.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징크스는 깨지기 나름이거든요. 뭐 징크스가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징크스가 깨지기 나름인데 포스타 감독이 아마 그거를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아스날은 총평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카이 하베르츠가 흠이다. 제가 분석하면서 흠이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뭐 아니면 도 같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그래도 원정팀 네. 이제 아스날 좀 볼 텐데 아스날은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뭐 선수 영입이 좀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스가 있고 라이스가 왔어요. 네. 뭐 여기 라야도 있고 물론 라야가. 램스데이도 그대로 네, 있기도 네. 하고요. 네. 온 선수들은 뭐 라야, 라이스 여기 카야 베르츠가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나 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백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마갈랑이스, 살리바, 화이트, 백스리를 변형 백스리를 하는 거는 문제는 없고요.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라이스가 좋은 건 뭐냐면 이 3선하고 2선을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받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베리츠가 좀 약간 더 위에 있지. 근데 이 지금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봉던던 더비는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비에이라가 나올지 이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텔리니가 부상이기 때문에 토르사 자체가 측면보다는 안쪽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이 측면을 활동력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하베르츠가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르테 감독이 그걸 유지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변화를 줄지 스쿼드 베스트 11에 비에라를 넣어서 더 이거를 활용을 할지 요거는 제가 볼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트로사르 마르티넬리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되게 어렵겠죠. 어렵죠. 그러면 트로사르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들어가서 싸워주고 안쪽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 사카가 아이솔레이션이 많이 걸잖아요. 1대1을.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는 카이 하베르츠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비에이라가 쓸 수도 있다. 비에라가 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진첸코가 안쪽 플레이를 제가 볼 때 해주니까 인버티드 맞아요. 안쪽으로 와서 맞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폼을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비에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은 이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변화를 줄 수 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변화를 줄 수 큰 있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스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웨데가르가 충분하게 전진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또한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투홀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제가 볼 때 말씀드렸듯이 이 역할, 측면 역할이든 토르사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안쪽이든 측면이든 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카는 그대로 이제 제가 볼 때 측면을 많이 열고 묶어두는 역할을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격 라인 자체가 포인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골을 넣고 있고 계속 제가 볼 때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과연 포스텍 감독이 전형적인 제가 볼 때 백포를 두지 않고 안쪽으로 오면서 이 측면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볼 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면 로메로와 반더벤을 놔둬놓고 여기 포로를 쓰고 있죠. 네네. 물론 포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렇죠. 포로가 자꾸 올라오다가 뒤가 열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고. 안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우도기는 올리거나 약간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아스날 경기에서도 이 얘기신가요?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아스날하고 토트넘 서로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사카가 측면을 불러주기 때문에 우도기가 네. 안쪽보다는 지극히 그냥 앞뒤로 업다운만 아하. 해서 이쪽 측면을 봉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허. 이 정도는 아마 포스텍 감독이 충분히 플랜 A든 B든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상대 에이스가 사카인 것만은 불명하고 맞죠. 전술적으로도 이 사카를 아이솔레이션으로 많이 쓰니까 네, 측면으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벌려놓고 1대1 쳐가지고 붙여놓고 네, 그럼 네. 반더벤도 사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도기를 앞선 경기들처럼 이렇게 올리겠냐. 제가 볼 때 비율을 정도를 둘 것 같아요. 비율을 그러니까 팔을 제가 볼 때는 측면을 가고 안쪽을 한 2 정도를 두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비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감독님들이 얘기하나요? 야, 오늘은 예를 들면 네, 이 정도 한 7대 3 정도로 이쪽에 측면 쪽에 7을 있고 3 정도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제가 포스텍 감독도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하. 정말 제가 볼 때 많게는 8대2 아니면 7대3 정도. 7이나 8을 이쪽 측면에다 놓고 안쪽만 조금만 경계하는 정도만 경계와 컨택 될 정도만 요 정도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반더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쪽으로 센터백이 아무래도 왼쪽이니까 리커버링 가는 게 맞죠, 당연히. 리커버리. 네, 가는 게 맞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수스가 아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제수스가. 몬케티아도 가능하긴 네, 하지만. 근데 뭐 어떤 거냐면 비수마가 같이 더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비수마가. 왜냐하면 반더벤이 붙어버리면 네. 여기가 열릴 가능성이 쏠려버리잖아요. 있으니까 네, 중앙을 지키게 하고 오히려 미들이 내려가게 된다. 첫 번째는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솔로몬이 윙어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서 더블 할 수 있는 역할. 두 번째 사카는 뭐냐면 비수마가 가서 같이 함께 이쪽을 막는 역할. 그리고 사르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투홀딩 역할을 해서 안쪽으로 다시 이 비수마 자리로 땡겨올 수 있는 역할.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이번에는 토트넘이 약간 내려서 가지고 수비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려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웬만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갑자기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축구를 할 것 같긴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네, 그 축구는 맞아요. 근데 비율인가요 그러면? 네, 비율인 거죠. 네. 자기 축구는 하되 이건 그리고 지금 아스날의 공격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감독은 이런 거 충분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징크스라는 거를 무시를 못해요. 네. 야 13년 동안 못 이겼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지. 포스텍 감독은 내가 와서 이걸 깬다. 분명히 그걸 갖고 가죠. 4연승 중이고 가장 지금 시즌 초반 가장 좋잖아요. 토트넘이. 내 축구를 어떻게 선수들이 맞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지. 근데 이 짧은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대 제가 볼 때는 고비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토트넘 현실적으로 무승부만 해도 나쁘진 않죠 사실. 다 한 거예요. 솔직히 다 한 거예요. 뭐 이기면 더 좋지만. 네,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다는 표현이지 내려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두텁게 한다는 얘기지 갑자기 뭐 라인을 전체 내린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도기의 그런 비율을 수비 비율을 좀 더 많이 주고 디테일하다. 이 사르가 안쪽으로 오는 건 맞겠지만 비수마가 이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주지 않을까. 수비적인 어떻게 보면 리커버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편이 이렇게 가서 오히려 이 중앙을 제가 볼 때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중앙을 두텁게 쓰고 오히려 우도기의 비율 또한 비수마의 제가 볼 때 커버링 더블로 같이 갈 수 있는 거 요 정도를 갖고 가는 거지 라인 자체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스텍 감독 자체가. 하긴 여기서 만약에 반도벤이 붙어버리면 여기 있는 제주스나 은케티아도 문제지만은 트로사르도 이렇게 잘라 들어가죠. 진짜 안쪽으로 들어죠. 그다음에 여기서 웨데고르도 침투가 가능하죠. 침투 가능하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발 빠른 두 명의 센터백들은 좀 지켜내면서 미들 지켜주면서. 쪽에 숫자 싸움을 그렇죠. 걸거나 솔로몬이 내려서 막는 방법이 그렇죠. 갈 거다. 이렇게 두면은 아스날의 최대 장점이 사카 쪽이잖아요. 최고죠. 그것도 제가 볼 때 묶어버리면서 중원도 같이 함께 묶어볼 수 있다. 아, 이렇게 중앙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건가요?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 비수마 자체 당겨가고 사르가 내려와서 투홀딩을 형성해 주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판도벤하고 로메로 자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중원을 제가 볼 때 지켜주는 거지. 아, 중앙도 숫자를 유지하면서 네. 사카도 잡는 방법이네요. 네, 일타 그렇죠. 쌍피네. 쌍피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첸코가 미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허리 쪽 숫자도 유지하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 중앙이 끌려 나가지 말게 하고 미들로 합류시켜라. 그리고 이런 거 같아요.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 메디슨이 수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 역할에서 애매하게 쓸 것 같아. 애매하게. 진첸코 자리든 어디 자리든 여기서 애매하게 써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거리를 둘 것 같아. 거리 타이밍을 잡을 것 같아. 아, 애매한 포지셔닝을 할 거다. 네, 포지셔닝을 할 것 아, 같아. 재밌다. 이런 그게 표현 딱 재밌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 내려가서 이렇게 수비하지 그건 않고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공격으로 완전 전진하지도 네, 않고 그건 아니고. 그 중간에 어중간한 지점에서 상대도 뭐야 쟤? 그렇죠. 왜 이렇게 애매해? 어,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의 그렇죠. 어중간한 포지셔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왜 그러냐면 클럽 이런 게 실제 저기 저 P급 자격증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 지어내시는 겁니까? 지어내는 건 없고 축구 안에서 다 벌어지는 얘기 때문에 지어낼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안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다들 애매한 포지션. 그리고 클룹셉스키도 뭐 이 측면보다는 안쪽에서 플레이는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애매한 포지셔닝이 이런 거죠. 특히나 만약에 소니가 전방으로 나왔을 때는 메디슨의 제가 수비 위치는 요 중원 위치인데 애매한 포지셔닝. 1대1 마킹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이 공간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사이 공간에서 막는 거죠. 둘을 잡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짱 보면서.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야 네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렇게 아하. 둘을 딱 이렇게. 아하. 짱 본다 그러잖아요. 둘을 묶어버리는. 근데 이게 짱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아마 그 역할을 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비할 때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네, 네. 사카 말고는 아스날이 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스날 아스날이 막혀 저런 식으로 해서 막혔어. 아스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웨데가르 자체가 포인트도 그렇고 이 지금 파이널 서드 들어오면서 차이를 내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더 깊이를 갖고 갈 거. 아, 오히려 이쪽이 만약에 막혀 측면이 사카 쪽이 막혀버릴 때는 웨데가르가 그냥 포지션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튀어나갈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 맞네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요. 실제 웨드고르는 중거리 능력도 있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충분히 계속해서 공격의 숫자를 확보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진첸코하고 데클란 라이스가 있는데 그렇죠. 웨드고르가 뭐하러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베르츠든 비에라든 좀 더 높은 위치를 갖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안 되면 또 제수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상대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흔들어 놓으려고 하겠지. 그렇죠. 사실 그게 은케티하건 제주스건 간에 네. 아스날의 톱은 뭐 9번 유형의 전통적인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움직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할 네. 거다. 그리고 당연하죠. 대신에 약간 2선이나 3선 쪽에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는. 그래서 토트넘 지극히 이 그러니까 중앙 센터백 둘이 끌려 나오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딱 자리를 지켜주면서 포지셔닝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줄을 크게 하나 써주셨다. 토트넘은 센터백들이 끌려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끌려 나오게끔 아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카를 측면에다 이렇게 그렇죠. 측면에 보내놓고 끌어내려고.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대1로. 묶어버렸을 때 이 뒤에 공간을 웨데가르 때로는 제수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 오케이. 비수마 역할이 좋아지는 오케이. 거죠. 네. 화이트도 원래 엄청 올라가요. 화이트 막 센터백 맞아. 그러니까 베나이트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진첸코는 아예 붙어버리고 뭐 이런 그거는 뭐냐면 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화이트가 올라오는 거는 라이스란 그 그렇죠. 수비형 홀딩이 딱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라이스는 저 웨임에서는 아예 뭐 센터백도 봤던 선수니까 그렇죠. 예, 밸런스를 맞아요. 충분히 잡아줄 수가 네,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스날의 공격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네. 상황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스날은 라인을 올릴 텐데 올리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글쎄요, 뭐 이럴 것 같아요. 화이트도 베나이트도 쉽게 올라오진 못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선 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쪽 측면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열리잖아요. 솔로몬이 튀어나가는 게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소니가 있잖아, 소니가. 자
요 가운데는 원톱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손흥민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극적으로 교체돼서 골을 넣었던 히샤르송입니까? 제가 많은 생각을 진짜 했어요. 어. 내가 진짜 포스트 감독에다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히샬리송이 극적인 골을 또 넣고 지금 몸이 이제 폼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비하는 형태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측면에서 수비를 해주면서 같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소니가 뭐 전 경기에는 그냥 뭐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셰필드 경기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배우 공간 뛰는 거를 주문을 넣는다면 오히려 소니를 한 번 더 믿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전방에다가. 배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아스날의 뒤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히샬리송에 들어왔을 때 이 왜 배우 봐봐요 안 해요? 봐봐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보세요를 할 거예요. 보세요. 히샬리송이 이 배우 공간 뛰는 거는 굉장히 소니보다는 현작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스날이 무조건 라인을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배영호 공간을 뛰는 건 스피디하게 손을 그대로 한 번 더 주고 또 손흥민이 측면을 왔을 때는 수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수비적인 거는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을 놓고 더 싱싱하고 프레시하잖아요. 네. 놓고 같이 함께 배우 공간을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볼을 우리가 카운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려서 가지고 나가는 것만 카운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카운터를 정리를 해요. 카운터 어택이라는 거는 볼을 끊었을 즉시 미들 서드든 파이널 서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든 볼을 끊었을 즉시 시작되는 게 카운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여기 있다가 뭐 빵 치는 것만 카운터가 아니라 3선으로 내려서 가지고 볼을 끊어서 나가는 것만이 제가 볼 때 카운터가 아니고 카운터는 제가 아는 카운터는 볼을 만약에 탈취해서 잡았을 때 여기부터가 제가 볼 때 카운터거든요. 신속하게 가는. 네네. 그래서 메디슨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솔로몬을 이 위치에 두고 볼을 잡았을 때 수비에다가 튀어나가는 거, 손흥민이 배우 공간 튀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상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사실 높은 위치에서부터 볼을 탈취해서 여기서 끊었을 때 바로 나가는 거를 그래서 숏 카운터라고. 그것도 숏 카운터부터. 그쵸. 그것도 카운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짧은 위치에 전방에 끊어내면 끊어서 바로 즉시적인 특히나 백이 아닌 앞으로 나갈 때 쇼패스 나가는 것부터가 카운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면 예. 그리고 아스날이 분명히 라인을 올려놓고 할 테니까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는 이 뒷방을 때리기에는 히샬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적격 아니냐. 그렇죠. 솔로몬과 더불어서 예. 솔로몬과 더불어서 이렇게 뒷공간을 칠 때 그러면 이 공격의 기점은 메디슨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메디슨이죠. 사실 그 이렇게 뒷방, 그러니까 맨시티라든지 이런 높게 올리는 팀의 뒷방을 토트넘이 깰 때 보면 해리케인이 내려오고 손흥민이 오히려 뒷방을 쳐가지고 해리케인 이 송케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메디슨과 손흥민.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도기의 포지션이잖아요. 아까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비율. 이 선수가 나가는 거는 극히 제가 볼 때는 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클룹셉스키가 측면도 활용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고 포로가 오히려 나가는 거를 생각도 다음 옵션으로 생각들 아마 할 거예요. 이 아스날이 만약에 열려 있는 거를 클룹셉스키 측면만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메디슨이 볼 잡았을 때 위치하고 솔로몬의 위치, 카운터 나가는 위치, 손흥민의 배우 공간 그리고 포로가 좀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아마 두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 이 지금 뒤 라인 자체는 지금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서 변형 비드칭 백스를 형성하면 오히려 이것도 세컨 특히나 서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플랜 B로서도 원래 플랜 B로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반대로. 그렇죠. 근데 이번 그렇지. 경기에서는 반대로. 우도기가 오히려 남고 비율적으로 사카 때문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신 클루세스키는 어차피 느리니까 여기서 돌파시키기보다는 근데 가운데로 가는 것은 포로를 올리게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아까 했던 것처럼 허리 싸움을 좀 걸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비수마를 놓고 우리가 4로 올라가고 메디슨보다는 투 홀딩 역할을 만들어줘서 오히려 프리 역할을 이쪽에다 메디슨이 뒤에서 이번에는 투홀딩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저는 투홀딩을 왜 아스날 자체가 중원이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카라는 선수가 걸출하게 측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튀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전 경기도 보니까 비수마 그냥 머리 이렇게 신났더라고 막 튀어나가더라고. 근데 아마 중원을 아마 정확한 포지션을 할 것 같아. 명확하게. 이번에는 네, 이번에 지키면서 최소한
메디슨이 올라가고 사르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전진 배치할 수는 있지만 아마 둘이 투홀딩으로 가면서 이 좀 컴팩트하게 조율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워딩적으로는 중앙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 끌려 나가지 마라. 그다음에 투 홀딩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사실 뭐 우리 상호 형님도 그러지만 이게 감독들이 물론 경기 때마다 자기 전술을 막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기 전술을 갑자기 아스날 만났다고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분명히 이런 식의 디테일하게 수정은 가할 거다. 저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를 포스텍 감독이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다음이 경기도 있고 리버풀이야. 연패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가려면은 제가 감독이에요. 내 축구를 분명히 해. 야 그냥 뭐하니 도 가자. 아스날도 그리고 토트넘도 야 우리 좋으니까 그냥 쳐. 근데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징크스. 정말 오랫동안을 아스날 원정 가서 승리가 없었던 거. 그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폼을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거. 그렇죠. 상위권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스날전이 고비 같아요. 고비. 진짜 고비죠. 진짜 고비니까 무승부라도 생각하면서 혹여나 막판에 버저비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생각하겠죠. 벌어지니까 생각하는 거죠. 승점 3점 좋지만 솔직히 포스텍 감독이라면 1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율 저는 오늘 비율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어요. 비율. 우도기의 비율. 그리고 또한 완홀딩보다는 투홀딩의 재밌다. 밸런스 유지죠. 공수 양면으로 제가 볼 때 콤팩트해져야 되고 그리고 아스널 자체가 사카를 만약에 열고 배우공간 뛰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중원을 진첸코의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해서 중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르의 이런 움직임 완홀딩 비스마 완홀딩보다는 사르의 투홀딩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비 분수령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에. 그렇죠. 분수령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의 일정을 얘기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4승 1무 무패잖아요. 그렇죠. 리그에서. 야 지금 그동안 만났던 팀들 좀 약한 거 아니야? 그건 맞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서 이번에는 가장 센 팀. 그것도 가장 원정을 만나는 건 맞죠. 근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스날도 4승 1무 무패긴 한데 리그에서 네. 사실 아스날도 그러면 굉장히 센 팀을 만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비슷해요. 네. 풀럼, 노팅엄, 팰리스, 에버튼 맨유. 둘 다 맨유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근데 맞아요. 맨유가 폼이 완전 최악이니까 지금 최악이니까. 사실 서로가 그렇게 강한 팀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서로가 어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저는 아스날도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스날도. 그런 의미로는 아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율을 아마 생각해서 공격적인 자기 축구를 유지하되 그렇죠.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맞아요. 혹시 그러면 아르테타 감독도 제일 센 팀을 만나는 거니까 이번 시즌. 그러면 아르테타 감독은 어떤 식으로 약간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홈이니까 야 그냥 고. 수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수정할 것 같지 않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평을 했잖아요. 이 수비라인 자체가 백포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고 라야 자체가 빌드업이 되는 선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축구를 유지를 하겠죠. 하지만 이 라이스라는 걸출한 수비형이 있잖아요. 그죠? 수비가 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받치 3선 2선을 다 받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진 배치를 하고 지극히 자기 축구를 할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보면 아스날다운 축구를 할 것 같아요. 아스날은 그냥 홈에서 완전히 아스날 자기 축구 해버리고.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 번도 진 적 없어. 이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외국에 있는 감독들도 미신 아닌 미신도 아마 믿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희 달순의 라이브에서 너무 저기 자꾸 미신이나 샤머니즘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이 코너 유일하게 저희가 샤머니즘을 배척하는 코너인데 여기서도 네. 미신을 얘기하시면 미신보다는 특히나 자신감이겠죠. 홈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현재 폼. 뭐 약한 팀을 만나서 승리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를 또 홈에서 아인토벤한테 그죠? 4대0 승리잖아요. 챔피언스리그와 네, 4대0 승리잖아요. 아인토벤이 이번 시즌 무패팀이었어요. 맞아요. 리그 전승 1위 팀입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감독의 심정이겠죠. 네. 그래서 더더욱 더 전진 배치 시켜놓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카가 묵힌다는 걸 아마 생각을 하고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토트넘도 이거는 플랜 A든 B든 누구든지 알지 사카자라는 거. 무조건 해서 그러니까 사카를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그 볼이 안 온다고 해갖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해버리면 오히려 다 토트넘을 막힌다.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아, 중원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지. 안 풀린다고 계속 가운데로 들어오면 토트넘 땡큐 가운데 수비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사카가 그래도 측면에서 벌려서 뛰질 않더라도 우두기, 예를 들어 솔로몬, 묶어버리든지. 비수마를 다 묶어버리는데 단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 웨데가르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 아하. 또한 제수스도 이 둘을 제가 볼 때 묶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공미 쪽에서 아마 이선. 이선 쪽에서 침투 능력이 아마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음. 그리고 뭐 이 흐름이나 뭐 아까 우리가 그동안 이겨왔잖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럽도 있는 게 흐름, 폼이 영어예요. 폼. 그다음에 뭔가 잘 안 풀리거나 이런 걸 영어 징크스예요. 기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지들 말이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징크스, 뭐 폼 이런 게 다 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게 스포츠라고 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육체 플러스 멘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할 거다. 자 맞아요. 그러면 전술적인 건 어떤 서로의 포인트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하지만 피해갈 수 없죠. 우리 바바이 선생님의 피 묻히기 스코어 예상. 좀 시간을 주세요. 저번에도 했는데 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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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그죠? 웨일즈하고 맞아 0대 0이었더라고요. 어. 저는 1대1 소니골로 봤는데 무승부가 어딥니까? 아스날과 토트넘. 무승부가 있습니다. 2대2 무승부. 갑자기 초기 오셨습니까? 2대2 무승부. 2대2요? 네. 하긴 2대2 서로가 무승부. 공격적으로 하니까 2대2 가능성도 있겠다. 2대2 무승부. 어. 갑니다 저는. 그러면 두 골 다 맞히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만하세요. 토트넘에서는 누구? 아스날에서는 누구? 제수스. 아스날에서 제조스. 웨데거르. 둘을 다 맞춰버린다고요? 웨데거르. 그냥 웨데거르? 제수스 웨데거르. 웨데고르와 제조스. 제수스. 토트넘에서는요? 메디슨. 메디슨. 그리고 한골은? 클룹셉스키. 클롭세스키요? 예. 왜냐하면 소니가 좀 맡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번 경기도. 아하. 바갈렌스하고 살리바하고 히사리송이 끝으로는 뭐 서브로 나오겠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네.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시간을 늘려줄 것 같아요. 지난번 셰필드 경기 때보다는 조금 더. 네, 좀 더 늘려주고 때로는 이제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더. 처음에는 손톱으로 나오겠지만 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다시 솔로몬 쪽으로 보내고 여기 히사리 가고. 들어오고. 로테이션 돌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히사리송은 어쨌든 체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 나와가지고 높이라든지 계속 더 밀어붙이는 경기를 하는.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들 우리 바바이 선생님은 이번 이틀 뒤에 있는 일요일 밤 10시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를 피묻히기 2대2로 했고요. 손흥민은 골을 못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지켜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